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지수가 뭐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다가 역시 예상대로 이제 개인이 많이 샀죠. 근데 확실히 이제 국장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번 불 붙으면은 뭐 한국 사람 기질도 있고요. 뭐 3,100을 그냥 금방 넘으니까 와 이러다가 3,500 가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 과열이라는 건 느꼈지만 다 그렇죠. 오래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은 있었던 사람은 느끼죠. 아 이거 과열이다. 근데 이제 한번 불이 붙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있죠. 그래서 개인이 바톤 터치하면은 뭐 안 오른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탁금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근데 특이 사항은 어, 지수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에 많이 넣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하고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지주사도 있고요. 그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주도의 강력한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오르는 것보다 멀티플이 상승해서 오르는 거다. 그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특이하죠. SK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이제 200조를 어제 돌파했는데 뭐 오늘도 또 신고가니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호실적에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행한 가이던스를 내갖고 뭐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뭐 좀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특이점은 증권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다 2배 이상 올랐고 그래서 땅을 치고 있고 은행주는 이제 작년부터 많이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가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타면서 이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고 지주사 뭐 유명하죠. SK, 뭐 HG, 현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자력 주로 건설주도 많이 올랐죠. 원자력 테마로 SMR, 현대건설, 뭐 DL, ENC, 방산조선은 이제 워낙 뭐 유명했고요. 그래서 골 아프게 뭘 딱 고른다기보다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것도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찍은 코스닥 레버리지는 지금 뭐 잘 안 가고 있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증시 예탁금이 4월 16일에 이제 바닥 칠 때 53조였어요. 이때도 근데 심상치는 않았죠. 꽤 많았는데 6월 24일 가장 최근 기준으로 계속 예탁금이 올라가서 66.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75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돈 플러스 심리라고 하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의 심리가 3천을 갈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잖아요. 5월달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다 막 3,7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이제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어, 최근 한 달간 외국인 매수가 3조 8천억이에요. 코스닥은 3,600억.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를 했다. 어, 그 증시 예탁금은 뭐 증권사에 맡긴 현금성 자산.
아직 이제 산 건 아니죠. 살려고 이제 대기 자금이 늘어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지표고 거래 대금은 지금 뭐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 때문에 물론 그런 거죠. 괜히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코스피 추가 상승 시 오버슈팅이라고 이제 제가 어저께 쓴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오버슈팅이니까 비중 줄여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게, 오버슈팅이 됐을 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마침 나왔지만 안 나왔으면 그냥 계속 가나 보다 이렇게밖에 또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코스피 시총이 2,500조가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지금 PBR 1이 넘었거든요. 이게 어제 기준이고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1이 약간 넘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25년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상 자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로 보면 1이 지금 좀 안 되는 걸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1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는 원래가 이제 2,980 정도가 PBR이 1이었는데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봐도 지금이 1이 맞다. 근데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코스피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장세 순환매. 어제 그래서 현대차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6%, 7% 이렇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오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짚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대형지만 가니까. 근데 이제 서클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많이 떨어졌고, 그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이제 사실 이게 새로운 거죠. 엔비디아의 AI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물론 실적으로 간 거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는 서클도 그렇고, 네이버, 뭐 카카오, 카카오페이, 뉴죠, 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 새로운 건 물론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나온 거죠. 상장을 했잖아요. 서클도 있고, 어, 테더를 이제 유통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 악재를 무시하는 초강세장이라는 걸 느낀 게 있었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사실 불발될 걸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시장도 예상을 한 건지, 초강세장일 때는 그냥 악재를 무시하고 달려버려요. 자, 코스닥은 414조까지 올랐는데, 그 왜 제일 부진하냐? 왜 이렇게 계속 부진하냐? 바이오하고 그 전기차의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어, 바이오는 그럼 왜 부진하냐? 뭐 성과도 있어야 되지만 미국이 여전히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ETF가 XBI가 있는데 21년 고점 대비해서 52% 하락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7월 금리 인하설도 있는데 9월은 좀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뭐 특별한 후재 없어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위 시총을 차지하는 이제 바이오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룹이 부진하죠. 예전에 이제 너무 달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업황 둔화도 있고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CATL이 너무 강력해진 거죠. 글로벌 점유율이 38.3%인데 국내 배터리 셀 업체 뭐 LG 엔솔하고 삼성 SDI, SK온 3사 합산보다 2배 이상이 높다는 그런 이제 AI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이 중국 내수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시장이 50%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기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리고 LFP 대세, 그리고 중국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LFP를 이제 무시하고 뭐 NCM도 좋다, NCMA도 있었나요?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측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같이 괜찮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똑똑지 못했거나 내다보는 분석만 잘하고 통찰력은 없었던 거죠. 아니면은 이제 알면서도 못 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뭐 캐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금방 그렇게 부진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봤을 때는 코스닥 오르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안 좋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완전히 또 축소하는 거는 저는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0조, 6조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 HLB도 오늘 좀 부진했네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치고 나가면 좀 좋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워 리서치 또 말이 많고 그래서 누가 이제 강력한 시장 주도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 2015년, 16년, 17년 바이오 랠리 때 셀트리온, 뭐 바이로메드, 코오롱 생명과학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어, 코스닥 레버리지가 그때 3배 정도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이 2023년이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애널리스트의 경고를 무시하고선도 뭐 포머 랠리까지 펼쳤죠. 근데 지금 그런 주도주가 있냐? 없는데 그거를 또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오의 랠리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관련성이 또 크고요. 그래서 9월은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7월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코스닥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만 ADC 뭐 면역 항암제 쪽에서 국내 기업이 뭔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에서 호재가 나와도 국내 기업에 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에코 프로그룹이 쇼커버가 들어온 거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하여튼 그렇죠.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도 안 좋고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유동성 랠리라는 게 지금 이제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쳐놨는데 그런 이제 호재가 없어도 어, 뭐 기업 실적 개선이 없어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또는 한국 시장 자체가 재평가가 되는 거죠. 멀티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별거 없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별거 있었나요? 물론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딴 거는 별거 없었거든요. 그냥 멀티플이 상승하니까 증권주가 폭발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골아픈 거는 미국이 이제 다시 엔비디아가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인가 그런데 다시 이제 포워드 PE가 21배인 상황이에요. S&P가. 근데 이게 매우 높은 밸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 이상 조정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물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법 개정 의지가 강력하다. 정부가.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정부가 대놓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안 돼, 안 돼. 뭐, 나 민주당이 싫으니까 뭐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주식 시장이 한국이 그렇게 막 후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극도의 저평가가 돼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저평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상법 개정만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집중 투표제라든지 뭐 3%를 다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어느 게 더 좋냐? 만약에 7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 갭 차이 나는 거를 빠르게 만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은 만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지금 봐서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자사주가 한 10% 이상 있고 저 PBR주를 잘 보라고 이제 증거사 리포트에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벽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벽산, 모토닉, 뭐 중소형주 중에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현금 많고 그런 기업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는 게 맞나?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 서클이 고점 대비해서 32%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6월 주가 상승률은 01년 이후에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어, 그리고 증시하고 업종 전반적으로 역사적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위치로 회귀했다. 어, 글로벌 주가 지수를 크게 앞서는 성과다. 6월 달에 전월 대비 15.2% 지수가요. 그 미친 거죠. 그 2001년 1월과 11월을 제외하고 6월이 세 번째다. 이때가 뭡니까? 닷컴 버블 후 때 급락을 했다가 올라간 거죠. 어, 이때 이제 막 널뛰기를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어닝 시즌이 있는데 실적 업데이트가 쉬어가는 기간인 만큼 추가적인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은 멈췄으나,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관세 부과의 시체, 그리고 시차, 제가 시체라고 했네요. 그리고 7월 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실적 불투명성이 높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느 정도 적정 밸류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완전 무시하고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6월의 초강세는 멀티플 상승인 거지 기업이익 증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단기에 주가 급등이 연출된 경우는 실적 변화보다 멀티플 개선이 주도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어, 평균적으로 멀티플 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했다. 올해 6월은 멀티플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로 평균보다 더 높다. 자, 이제 분명한 거죠. 상법 개정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선행 12개월 기준으로 PBR이 0.97배다. 그러면 조금 더 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국장은 안 돼.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는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2012년 말에 니케이가 만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작년 7월에 4만을 넘었거든요. 그럼 뭡니까? 지수가 4배가 넘게 올랐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10배거가 속출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향후 10년을 봤을 때 아파트보다 주식이 무조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4달, 4일 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무시해도 된다. 이 주식시장에 관한 한은 민주당이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어, 개인이 계속 사는 게 팍팍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 이제 유튜브에서 올렸잖아요. 뭐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밀란이 있었던 거.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빈부차가 계속 커져갖고 나는 죽겠는데 부자들은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빈부차가 그 개천에서 용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증시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지수 저점 고점이 모두 상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만약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미국 주식이 20% 떨어지면. 근데 뭐 저점이 높거나 또는 저점이 비슷한 지점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금방 반등할 겁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왜냐? 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조정 시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파이 QQQ 장투하면 연수익률이 10%다. 이제 실제 팩트죠. 40년간.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배짜리를 넣는 게 낫겠죠. SSO. 이게 스파이가 두 배짜리, QQQ의 두 배짜리가 QLG인데 한국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대세 상승. 그래서 종목에 자신 있으면 종목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절반 정도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50%를 이제 레버리지 ETF에 넣었는데 코스닥 레버리지 ETF, 코덱스 레버리지 ETF 이렇게 반반씩 하고 나머지는 종목. 왜냐하면 인덱스가 갈 때 내게 소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페이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아무리 주식 오래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괜히 막 담배 피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짜증이 엄청 나죠. 그래서 인덱스 투자만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봤듯이 이제 개인이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